일제시대에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했잖아요. 도대체 이렇게 왜 그분들을 친일하신 거예요?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자리를 얻고 출세하고 싶으니까 친일하는 경우는 어느 나라나 많죠. 근데 이제 엘리트들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친일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독특한 거죠. 우리나라 근대 대학이 없고 배움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일본으로부터 흡수하다 보니까 스승의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. 이 엘리트들이 더 많이 됐고 이제 일본이 이제 넘버스쿠에라고 해서 8개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도쿄가 제1고등학교 뭐 이렇게 됐는데 3고가 교토, 5고가 구마모토인데 우리가 서울 출신이나 남한 출신들은 3고로 많이 갔고요. 평양이나 이북 출신들은 또 서울 사람들하고 또 갈등도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구마모토 쪽으로 많이 갔죠. 근데 이렇게 이제 엘리트들이 많이 가서 우리가 사실 그 당시 중고등학교도 없었습니다. 이게 초등학교도 마치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이게 어릴 때부터 일본에 가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럼 10대에 10몇 년을 일본에서 자라서 일본 문화에 익숙한데 그 사람이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단지 그 사람이 매국을 할 거냐 애국을 할 거냐 결정인데 대부분은 매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중에는 애국자도 있었죠. 소수였지만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 이제 근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한 것. 그래서 한국인의 피 속에는 뭐가 흐를까? 일본인의 피 속에는 칼이 흐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피 속에 먹이 흐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사대부의 나라고 문치의 나라고 문명의 나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이것도 이제 실상을 벗겨보면 허구입니다. 왜 허구인 거 아니? 우리가 구한말, 근대가 오기 전까지는 엘리트만 교육시킬 때는 한국이 문명 국가였어요. 근데 근대는 일반인들을 교육시키는 시대. 저는 이 책에서 8할 사회라고 했습니다. 엘리트만 교육시키고 엘리트만 집권을 하고 엘리트만 정치에 참여하는 걸 1할 사회로 규정을 했고 뭐 그러면 프랑스나 이태리나 다 똑같죠. 근데 근대는 8할 사회, 일반인 중에서 정치에 참여하고 경제하고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그 용들이 분출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선은 그걸 만들지 못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문명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문명의 나라가 됐고 일반인들을 방치하다 보니까 뭐 정치도 좋아질 수가 없고 경제도 좋아질 수가 없고 도로까지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래서 조선시대는 거의 고종 시기는 거의 암울했다고 봐야죠. 이때는 우리가 문명국이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도달된 가장 부끄러운 시기입니다.